네, 더미 코딩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회귀 분석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데이터는 불안이라는 그 척도가 있고요. 불안 얼마만큼 느끼는지. 그리고 범주형 변수가 있습니다. 성별과 학년. 그래서 이거를 회귀 분석을 한다면 만약에 단순 회귀 분석을 한다면 두 가지가 나오겠죠. 성별이 불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학년이 불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뭐 성별이 불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뭐 연구로서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예로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단 저거 성별이 뭐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런 연구를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뭐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성별에 따라 불안을 느끼는 게 다르다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학년에 따라 불안이 다르다. 그럴 수 있죠. 뭐 저 학년이 만약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아마 어떤 단계에서 가장 불안을 느끼는지, 어떠한 단계에서 가장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다라면, 근데 여러분들 전공 영역에 따라 범주형 자료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뭐 감기에 걸렸다 안 걸렸다, 뭐 입원을 했다 안 했다, 어느 학교에 합격을 했다 안 했다, 그리고 무슨 뭐 수업을 들었다 안 들었다, 이거부터 해가지고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범주형 자료는 저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더미 변수를 만드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간단하게 성별이 불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즉 단순 회귀 분석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성별을 코딩을 할 때 여러분들이 0, 1로 코딩을 안 하고 1, 2로 코딩을 해요. 즉 여러분들이 흔히 익숙했던, 자, 남자는 1로 표기를 하고 여자는 2로 표기를 하고, 뭐 물론 지금 주민등록상에 3사도 있긴 하지만 1, 2로 보통 표기를 합니다. 너무 익숙하니까 1, 2로 표기를 해요. 그럼 이 상태로 회귀 분석을 하면 안 되고요. 이거를 더미 코딩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0, 1로. 어떻게 하냐면 1, 2를 0, 1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PSS 메뉴바, 위에 올라간 메뉴바 중에 변환이라고 있어요. 변환이라고 있는데요. 그 변환은 또 그 변환에서 밑에 들어가서 가지고 뭘 선택하셔야 되냐면, 같은 이름으로 그 변수 코딩하고 다른 변수로 코딩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다른 변수로 코딩하기를 저는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변수로 코딩하기를 눌러버리면은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요거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덮어씌우기 때문에 내 원래 데이터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 다른 변수로 코딩하기를 해버리면 원래 변수는 그대로 두고 아까 없던 여기 아까 없던 여기 있잖아, 빈칸 있잖아요. 여기에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변수로 코딩하기보다는 다른 변수로 코딩하기를 눌러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연구 문제가 성별이 불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별을 봤더니 0, 1로 코딩이 안 돼 있고 1, 2로 코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를 0, 1로 바꾸는 겁니다. 물론 한 10명, 20명 되면은 순수 이런 복잡한 작업 안 하고 그냥 손으로 1, 2를 0, 1로 바꾸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만약에 100명, 200명, 400명, 500명 정도 모았다라고 그러면 그 일일이 손으로 하는 거 되게 번잡한 일입니다. 되게 단순한 일이지만 짜증나기도 하고요. 자, 성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성별이라는 이 범주형 변수, 즉 질적 변수를 우측으로 넘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은 여기 출력 변수 있죠? 출력 변수. 아까 거 보면 여기 출력 변수에 이름과 설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변수를 옮기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 출력 변수에다가 변수 이름을 나는 더미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 젠이라고 하겠고, 이 젠은 뭐를 가리키냐면 더미 변수를 가리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꾸기를 눌러버리면 요 아까 여기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젠으로 바뀐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성별, 학년, 불안 점수 바로 옆에 아무것도 없던 그 바로 옆에 젠이라는 변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기존 값 및 새로운 값을 클릭을 해요. 그럼 이런 창이 떠요. 그러면 이 새로운 변수로 코딩하기, 기존 값 및 그 새로운 값, 이 창에서 큰 틀에서 보면요, 우측은 새로운 값이고 좌측은 옛날 값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기존 값, 기존에 1, 2로 코딩했던 값이고 이쪽은 새로운 값, 우리가 하고 싶은 0, 1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바꾸냐면은 1을 가지고 0으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를 누르면 되는데 1을 0으로 바꾼다는 뜻은 뭐냐면 1을 0으로 바꾼다. 즉 1, 남학생, 뭐 학생이면 학생이고 일반인 같으면 뭐 남자라고 표기를 하겠죠. 그 남학생으로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남학생은 앞으로의 이 회귀 분석을 했을 때 기준 설명을 남학생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이에요. 1을 0으로 잡겠다는 뜻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는데 여학생을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하면 1 대신에 여기 1 대신에 2가 와야겠죠. 1 대신에 2가 나와서 2, 0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남학생이 기준이니까 지금 1, 0이 된 거고 여학생이 기준이면 2,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를 누르면 요 칸에 1을 0으로 바꾸겠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1을 0으로 바꾸겠다. 자, 그 다음에는 2를 1로 바꾸는 거죠. 2를 1로 바꾸고 추가를 누르면 보시다시피 1은 0으로 2는 1로 바꾸겠다예요. 계속을 누르고 그 다음에 원래 화면으로 들어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딱 누르면은 여러분들 데이터에 젠 이란 변수가 아까 생겼고요. 2를 0으로 바뀌었고 2를 1로 바꾼 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펴보게 했던 더미 코딩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초창기에 제가 이 젠은 더미라고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를 살펴보려면은 여러분들 SPSS 좌측 하단에 보면 제가 지금 이거 끌어서 그러는데 좌측 하단에 보면은 변수 보기라고 있어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다 데이터 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좌측 하단에 보면은 변수 보기가 있는데 변수 보기를 딱 클릭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떠요. 그래서 이거는 젠, 더미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할 겁니다. 회귀 분석이니까 분석으로 가시고 회귀 분석 선형. 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자, 스트레스래요. 성별이 불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걸 보기 때문에 종속 변수는 불안이에요. 불안을 넣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성별을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더미 변수 0, 2를 넣고 0, 2를 독립 변수에 넣고 확인을 누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단계 종속 변수는 불안 점수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넣었던 거는 성별이 아니라 젠이라고 불렀던 더미 변수가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 요약을 했더니 .632 R제곱이 .631이에요. 즉 이건 뭐냐면 성별이 불안을 약 63.2% 설명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물론 이 데이터는 진짜 데이터가 아니에요. 가상의 데이터입니다. 자, 회귀 분석을 했더니 지금 성별 하나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1이죠. 독립변수 하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잔차는 16이 되는 거는 뭐냐면 바로 그 절편과 기울기 값이 각각 하나씩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16이 되는 겁니다. 봤더니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아요. 즉 이건 뭐냐면 성별은 불안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수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는 성별이 불안을 유의미하게 설명해 준다까지만 아는 거지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지 몰라요. 그걸 보기 위해서 바로 이 개수값, 바로 회귀 분석 결과를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젠이라는 건 없고 더미라는 변수가 있으면서 바로 이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상수가 3.553이고 덤이라고 했던 게 마이너스 1.056이 나왔는데 쭉 보니까 T값이 마이너스 5.245가 나오고 유의 확률이 0.000으로 해서 0.05보다 작아요. 즉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아까 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설명 젠이라고 했던 덤이라고 했던 부분의 원래 변수는 젠이었고 0은 남학생이 했고 1은 여학생이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불안은 3.533 마이너스 1.056 그 다음에 덤이에요. 자, 근데 이 덤에다가 만약에 0을 집어넣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056 곱하기 0을 하면 이거 전체가 다 0이 되고 남아있는 거는 3.533이에요. 그래서 3.533.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056에다가 덤위로 했던 2를 집어넣으면은 2를 하면은 마이너스 3.533 마이너스 1.056이 돼서 2.477이 됩니다. 2.477이 돼요. 자, 이건 결론적으로 뭘 얘기를 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 1.056점 불안을 더 느낀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회귀 분석이 되는 거예요. 더미 변수를 나타난 회귀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남학생, 여학생이기 때문에 변수가 독립 변수의 수준이 두 개일 때 종속 변수가 연속형이면 제가 여기선 다루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독립해번 T검증이에요. 만약에 지금 보시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 더미가 이게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잖아요. 유의미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독립해본 T검증으로 분석을 해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납니다. 자, 지금은 아주 간단한 케이스예요. 즉 수준이 2수준인 경우. 근데 만약에 수준이 3수준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바로 이 상태인데요. 그 절편 3.533을 기준인 거죠. 3.533 남학생의 수식은 이렇게 되고 여학생의 수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손으로 쭉 그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절편으로 보면은 이게 남학생, 이게 여학생인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가장 간단한 수준 두 수준일 때고 지금 학년처럼 1학년, 2학년, 3학년이다 라고 하면은 이 수준이 3수준이에요. 3수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미 코딩을 하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 돼요. 어떠한 학년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1학년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면 2학년, 3학년에 해당되는 더미 코딩, 즉 0, 1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년이라는 변수를 우측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뭘로 이름을 할 거냐면 그레이드 2. 자, 학년은 변수가 수준이 1학년, 2학년, 3학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죠? 더미 변수는 K-1이라고 보통 한 수준보다 하나 더 적게 만드는 거예요. 성별 같은 경우는 남학생, 여학생 두 개이기 때문에 한 번이면 됐어요. 근데 학년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 3학년이기 때문에 더미 코딩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더미 변수가 두 개가 나타나야 되죠. K-1이니까 하나 빠지는 게 바로 기준이에요. 저는 1학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더미 코딩에서 만들어야 될 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즉 2학년에 관련된 게 하나 만들어져야 되고 3학년에 관련되는 게 한 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학년을 집어넣고요. 그레이드 2라는 이름을 집어넣고 2학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값 및 새로운 값을 넣은 다음에 여기 지금 기존 값에다가 2를 넣고 추가를 누른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2-1. 이건 앞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략한 부분이긴 해요. 기존 값에다가 2를 넣고 새로운 값에다가 2를 넣고 추가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나타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아까는 이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일일이 여기를 집어넣는데 지금은 뭐가 있죠? 이 말고도 여기 이 말고도 뭐가 있냐면
1과 3이 있습니다. 1과 3이 있어서 기타 모든 값을 체크를 하고 0을 누른 다음에 추가를 누르면 됩니다. 추가를 누르면 요게 1로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 지금 2학년 거 만들어졌죠? 자, 우리가 보려는 거는 지금 학년이기 때문에 다시 학년을 집어넣고요. 그레이드 3을 만듭니다. 3학년. 똑같아요. 기존값 및 새로운 값 늘고요. 3 넣고 기존값을 2로 넣습니다. 추가 누르면 이 상태가 나오고, 여전히 학년에는 뭐가 있죠? 여기 학년에는 1학년과 2학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타 모든 값을 누르고 0을 눌러요. 그 다음에 추가, 그 다음 계속 누르면은 어떠한 데이터 상태가 되냐면요, 이렇게 이 상태가 됩니다.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 지금 학년은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아까 1학년을 제가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한 거는 뭐냐면 2학년에 대한 더미 코딩, 3학년에 대한 더미 코딩이 필요합니다. 자, 2학년이기 때문에 2학년으로 표기된 것만 1로 되고 나머지 학년들은 다 0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레이드 3이기 때문에 3학년으로 표기된 학생들만 1로 나오고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다 0으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학교와 같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 기준을 1학년을 잡았다면 2학년, 3학년, 4학년 해가지고 더미 변수가, 저런 걸 보통 더미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미 변수가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회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역시나 회귀 분석은 분석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회귀 분석, 그 다음에 선형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종속 변수는 여전히 불안 점수를 넣습니다. 불안 점수를 넣고요. 그 다음에 독립 변수는 학년인데 여기서 학년을 가지고 독립 변수를 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2학년과 3학년의 더미 변수를 바로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옮기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보면은 역시 보시다시피 종속 변수에는 불안이 들어갔고요. 독립 변수에는 2학년, 3학년 더미 변수가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불안이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나눴던 2학년, 3학년의 더미 변수가 얼마만큼 설명하는지를 봤더니 약 27.7%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지금 2개죠. 왜 2개냐면 바로 2학년과 3학년 2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2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회귀 모형에 2개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는 잘 보시면 성별일 때는 16이었는데 지금 15로 바뀌었죠. 왜 그러냐면 전체 사례수에서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즉 회귀값 베타 1의 값이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왜냐면 절편값 귤기가 2개입니다. 2학년 거, 3학년 거. 그러니까 3이기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15가 되는 거야. 봤더니 0.09 그랬더니 학년은 죄송합니다. 이 토가 아니라 통계적입니다. 통계적으로. 토가 아니고 통계적입니다. 통계적. 죄송합니다. 자, 자, 자세히 봤더니 유의 확률을 봤더니 0.05보다 커요. 0.05보다 큽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2학년과 3학년을 가지고 이제 불안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더니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다중회귀 분석입니다. 지금 2학년과 3학년 2개가 들어간 거예요. 이 2개를 넣었더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대요. 설명하지 않대요. 즉, 근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2학년과 3학년 둘 다 통계적으로 이 불안에 대해서 설명 못할 수도 있고요.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2학년만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 3학년만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변수, 각각의 더미 변수가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이 개수값이죠. 개수값입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봤더니 2학년은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3학년은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유의 확률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2학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요. 3학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 회귀개수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하는 일반적 연속 변수일 때처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는 제거를 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만 가진 상태에서 회귀식을 만들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더미 변수는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비록 3학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더라도, 즉 p-value가 0.05보다 크더라도 회귀식에는 다 집어넣어야 돼요. 즉 3.450 절편값, 2학년의 회귀개수 마이너스 0.850, 3학년의 회귀개수 마이너스 0.483을 보시다시피 하나의 회귀식에다 집어넣습니다. 하나의 회귀식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의 회귀식까지는 알겠어요. 자, 이 부분인 거죠. 불안까지는 알겠어요. 자, 불안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회귀식 3.450까지는 알겠어요. 마이너스 0.850, 마이너스 0.483까지 하나의 회귀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더미 변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3학년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3학년이 아닌 경우가 되죠. 그리고 2학년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2학년이 아닌 경우 돼요. 그러면은 3학년도 아니고 2학년도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1학년이 되겠죠. 그러면 0 하면은 이게 1학년이 느끼는 불안 점수 3.450이 되는 거예요. 근데 2학년의 불안감은 3학년에 0을 넣어요. 그리고 2학년이니까 2를 집어넣고요. 그러면 1학년 점수에서 요 영향력을 빼면은 즉 2.602 2학년이 느끼는 불안 점수입니다. 3학년은 그대로 2학년이 0이 되고 3학년에다 2를 주면 나타나는 2.967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1학년이 불안 점수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3학년이 높고 그 다음에 2학년이 낮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나의 회계식으로 보면 이거예요. 1학년 절편 3.450을 기점으로, 바로 이거 3.450입니다. 3.450. 3.450을 기점으로, 저는 근데 이게 0이 아니라 1학년, 2학년, 3학년 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쭉 하나의 회계식을 그리면, 이렇게 치면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2학년, 3학년. 근데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원래대로라면 2학년일 때의 그 불안의 점수와 실제로 회계시기에서 나타나는 불안의 점수는 좀 다릅니다. 원래 이거는 정상적으로 예측되면 이 정도 선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3학년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라면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부분 2.967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 회기식은 이거는 많은 걸 나타내는 거. 이거를 더미 변수로 코딩을 했을 때는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1학년, 2학년, 3학년. 이걸 무시를 하고 만약에 회기식을 그리면은 이런 식의 회기식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3학년은 과소 추정이 되고 2학년은 과대 추정이 되는 이상한 하나의 회기식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연속 변수, 즉 범주형 변수 또는 질적 변수라는 명명척도, 서열척도로 구성된 변수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할 때는 꼭 더미 변수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더미 변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회귀 분석을 하고 해석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그 더미 변수를 통해서 회귀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